오늘 라이브로 뭐 몸이 아프면 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있지만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세월호 7주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안 할 수 없는 내용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 거예요. 열받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도 잘 몰랐고 뒤늦게 저도 알게 된 그런 이슈라서 스스로 반성하고 좀 정리하는 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일 전에 기자회견 하나를 이제 봤어요. 그 제목이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3월 25일에 세월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에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셨던 김혜진 위원장 그리고 박내군 위원장님 두 분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서 추모 집회를 주최했겠죠? 네. 그분들을 경찰이 입건했습니다. 불법 집회, 집시법 위반이에요.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지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공무 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다 유죄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두 분한테 징역 2년이 내려. 물론 집행유예 3년이니까 당장 감옥에 구속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를 집회한 주최자 2명한테 징역 2년을 우리 사법부가 내린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정당한 판결인지 오늘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답답한 거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거 설명 좀 했어요.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범죄 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봉사명령을 이 두 분한테 내렸는데 너네 죄에 사회적으로 좀 속죄해라. 네. 이거예요. 박내군 활동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일부러 그런 거란 거야, 일부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삶이 그냥 내내 사회봉사야. 이 이상의 사회봉사를 어떻게 해. 진짜 저는 사회봉사가 더 열이 받더라고요. 저런 처분을 받을 만큼의 일을 도대체 한 것인가.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년 4월 18일 1주기 당시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도 잘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이죠. 2014년 11월에 유가족이 막 행진, 네. 단식하면서 행진하고 삭발하고 유가족들이 거의 목숨을 거니까 2014년 11월에 그것도 아주 양보를 많이 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특조위도 출범할 수 있게 됐는데 2015년 4월에 정부가 갑자기 시행령을 발표합니다. 시행령이라는 거 원래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절반이 해수부 공무원이야. 해수부가 그 특별법상의 해수부는요 조사 대상이에요.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 상위법에. 그런데 시행령으로 어떻게 해놨어요? 조사 대상이 와서 조사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건 학을 뗄 노릇이지. 그리고 권한도요 정부가 이미 조사해 놓은 거 그거를 한 번 더 분석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에 박내군 위원장과 김혜진 위원장이 막 선동하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이미 그때 여론이 뜨거웠다고,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1주기 집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책임이 우리 모두가 같이 정말 나도 잡아가라 해야 돼. 이거예요. 저도 1주기 집회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럼 나도 똑같은 거야. 나는 그때 당시에 김혜진 위원장과 박내군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쵸. 우리가 누가 이걸 주최하는지. 누가 주최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지 그때 당시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세월호 시행령에 문제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쵸. 이유가 뭐냐? 야, 이거 모법을 어기고 있어. 자, 그리고 1주기 집회 때 그 광화문 앞에서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산에 또 유가족들이 있죠. 1주기 집회한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광화문에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뺑 둘러쌉니다. 경찰 병력이. 맞아요. 아무도 못 만나게. 네. 유가족끼리 못 만나게 했어요. 그때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빡치죠. 그래서 시민들이 갑니다. 야, 그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가는데 그거를 진짜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했냐? 최루액 뿌려요. 최루액. 물대포는 당연히 쐈고. 그러니까 이게 박내군 위원장하고 김혜진 위원장이 시민들을 너네 경찰하고 싸워 이렇게 선동해서 그렇게 됐겠냐고.
경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고 최후로액 뿌리면서 시민들을 자극한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빡쳐가지고 그때 차 밀고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 일으켰습니다. 안 일으켰다는 게 아니야. 시민들이 100명 이상이 연행됐어요. 쟤네가 적법하지 않은데 우리만 계속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위헌적이었어요. 집회와 그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원 판결을 보면서 생각난 게 2015년 1주기 집회 당시의 언론 보도와 네. 이번 판결이 똑같아요. 대법원이 이번 판결 내리면서 뭐라 그랬느냐? 집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추모제 이후에 벌어진 행진은 다 불법이었다. 신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집회였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김혜진, 박래군 두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폭력을 공모한 것이다 이랬어요. 폭력을 공모했대. 야, 그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 때문에 빡쳐서 즉각적으로 행동한 게 김혜진, 박래군 두 분하고 공모한 거냐? 그때 당시 언론 보도예요. 똑같아요. 지금 대법원 판결하고. 그때 당시 KBS, MBC, 채널A, TV조선 다 충돌, 유가족 연행, 충돌, 조선일보, 선 넘은 세월호 집회, 위에 TV조선 저게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비꼬는, 집회 시민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댓글들하고 같이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때 망나니 같은 언론 보도와 지금의 대법원 판결이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네. 1주기 집회 당시 상황을 잘 찍은 우리 미디어문구의 유튜브 채널에 가서 꼭 좋아요 그리고 네. 구독,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이게 김혜진, 박래군 위원장 두 사람이 시민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공모한 걸로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판결의 말이. 유가족을 지금 경찰이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봤는지 의문이에요. 재판부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또 있어요. 또 4월 2일날 또 하나의 세월호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심이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2014년 5월 6월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 60명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님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유죄가 나왔어요. 사실 이미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견된 판결이긴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행위 금지 및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사항이었지만은 교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거예요.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로 어겼대.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거를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아직도 이게 무슨 박근혜 정부 사법부도 아니고 말이야. 대법원장이 누구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시국선언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겁니까? 근데 너무 보도를 안 해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아니 거예요. 보도를 안 해주냐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정치적이냐, 이런 질문을 좀 언론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